자, 267페이지에 있는 130번 문제고요. 자, 문제에서 어디에 어떤 것들이 숨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위험 논작물이고요. 보험 기간 내 보상 손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사항하고 각 조사 내용 보고 물음에 답하라고 했는데요. 보통 이런 것들 물음 1, 2, 3번 있으면요. 실제는 이제 이 문제는 15점이잖아요. 그럼 물음 1에는 뭐 5점, 뭐 물음 2에는 뭐 3점, 물음 3은 몇 점, 이게 또 이 소분류로 배점이 다 정해집니다. 실제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그래서 보시고 내가 이 물음이 5개 있는데 아는 게 2개밖에 없다면 2개만 풀고 바로 패스하셔야 됩니다. 괜히 나머지 뒤에 거 보던 거 있다가 나중에 가서 진짜 아는 거 못 풀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생각나면 그거 푸시면 돼요. 다시 푸시면 됩니다. 이 문제니까 이거 끝장 봐야 되겠다. 좋은 근성입니다. 끝장 보는 거 좋은 근성이지만, 아니, 그렇죠. 근데 좋은 근성인데, 나머지를 해결 못해서 떨어지면 어쩔 거예요. 그렇죠. 그렇으니까, 내가 점수를 취할 것을 먼저 취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못 푼 것들 다시 푸시면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모르면 이제 1번, 2번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130번 쓰시고, 여기다가 문제 130, 이렇게. 130번, 문제 1번이면 1번 쓰시고, 여기다가 간단하게 몇 글자만 쓰시고, 그리고 1, 2번은 풀었으면 이제 물음 3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들은 물음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저 위에다 이제 문제 1번에 물음 1, 2는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음 3, 4 이렇게 쓰시면 되죠. 나중에 기억나시면. 이렇게 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질문하시는 게, 자, 처음에 문제 1번 해가지고 뭐라고 쓰고, 물음 1 해서, 자, 여기에 물음 1에서 뭐라고 쓰고 답을 썼습니다. 그러고 물음 2 해가지고 뭐라고 쓰고 답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을 비워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음에 이제 여기는 보니까 몰라. 그러면 이제 문제 7번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쑥 쓰시고 다음에 또 생각나면 문제 1번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음 3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 2 썼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찾아서 채점 해드려요. 여러분들 점수 안 주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안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가야죠. 나는 표를 끊는다. 표를 끊는다. 가슴 떨리게 운전을 못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찾아서. 관계는 없습니다. 공간을 비워놨다가 쓰셔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방식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을 비워놨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쓸 것이 없어.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렇으니까 차라리 이 방식을 택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계약사항입니다. A, B 계약농지인데 중요한 게 매벼 있고요. 미일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문제예요. 자, 이 문제. 자, 병충해는 매벼는 특약 가입했고요. 밀은 병충해 특약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를 매벼를 분질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질미 하면 14%, 매벼는 13%니까요. 아니, 매벼는 15%니까요. 예. 자, 면적 조사 해봅니다. A, B의 계약농지가 공통인데, 자, A농지로 봤을 때는 뭐예요? 깐부기병으로 수확량이 줄어다. 이거는 뭐다? 미보상 면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줄무늬병이다. 그러면 이것은 고사 면적이 되고요. 조수해로 수확이 불가능하다. 고사 면적이 되고요. 양배추 식재 면적은 미보상 면적이 됩니다. 밀농지, 비계약에서 봤을 때 깐부기병은 미보상 면적, 줄무늬 입마름병도 미보상 면적이고요. 조수해는요, 고사 면적, 양배추는 타작물 재배 면적,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할 때는요, 천천히 풀이하시는 게 좋아요. 천천히 풀이하시는 거. 그 다음에 수확량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예로는 시험 문제는 출제되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줬어, 그냥. 고사 면적, 수확 면적. 기껏 속인다고 속이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조사 대상 면적. 뭐 2,500. 고사 면적 500. 그 다음에 타작물 면적 200. 이 주니까는 이렇게 주니까 다시 조사 대상 면적 해갖고 어떻게 2,500에서 500, 200 빼가지고 얘가 뭐야? 여기 나온 이 값이 조사면 또 계산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꼭 살펴보시는 게 지금까지 난이도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여기 실제 개념을 안 주는 거예요. 실제 개념은 계약상에다가 가입 면적과 실제 개념이 동일하다 이렇게 조건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딘가 숨어 있다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얘에서 다 빼는 거예요. 조사 면적을. 얘가 조사 면적인데 결국 이게 다 합치면 이게 실제 경작 면적이잖아요. 합치면. 그렇으니까 지금까지는 난이도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됐어요. 순서 바꿔놓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실제로 현장 가서 이렇게 조사해요. 가서 보고, 아, 여기는 이 병이 있다. 얘는 고사로 수확 분들 막
토사로 유입이 된 면적들 있잖아요. 그런 면적을 저희들이 측정을 합니다. 면적 측정이 들고. 그럼 여기는 고사 면적이라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실제 조사하는 방식을 제가 지금 논 모양을 또는 반 모양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런 연습도 한번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 나머지 전수조사를 했으니까 AB 계약량, 작물 중량이죠. 그래서 전수조사 때 작물 중량이 얼마? 1200kg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다? 함수율 조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A 계약은 함수율이 기준 함수율이 15%, 그다음에 밀은요 기준 함수율이 13% 이렇게 되고요. 함수율 3회 평균은 공통 20%니까 적용하시면 수확량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조사 대상 면적이 1200kg가 지금 작물 중량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200kg A 계약 것만 살짝 보시면 A 계약은 뭐다? 1200kg입니다. 곱하기 얘는 뭐다? 로스율 적용 안 합니다. 전수기 때문에. 전수는 기계로 수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만 함수율만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A 계약은 매백이 되면 1-0.15. 예? 공통 2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거 뭐예요? 조사 대상 면적에 대한 수확량이고, 여기다가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 실제 나누는 거 단위 면적 평년 수확량에다가 기타미 면적을 다 곱하시면은 뭐다? 여기가 최종 수확량이 되는 구조입니다. 됐죠? 나머지는 아까 풀어보셨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보시면 되실 듯 합니다. 그리고 미보상 비율이 있고, 그래서 얘는 공통이에요. 공통이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 번 생각하면서 천천히 풀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속도를 올리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는 뒤에 답안을 반드시 보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이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풀게 되면 이 뒷장을 아예 쳐다보지 마시고 내 나름대로 답안 작성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69쪽에 있는 종합이어입니다. 131번 문제. 가로넣기거든요. 가로넣기. 얘는 시험 문제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좀 참고로 한번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양 집합을농 조사 시 동그라미 1은 뭐예요? 이양은 농지 전체 이양 못했을 때예요. 농지 전체 이런 식으로. 자, 270페이지에 있는 132번 문제입니다. 종합위험 수학감소 논작물만 해야 됩니다. 논작물, 그러니까 벼, 밀, 보리, 귀리, 조사령, 벼입니다. 자, 이양 집합을농 조사 시 이양 집합을농 판정 기준, 그 다음에 제2양 피해 면적 판정 기준, 그 다음에 수학 포기한 거 있죠. 세 가지. 이런 것들은 꼭 한번 챙겨보시고, 쓰라고도 나올 수 있지만은 쓰라고 나오면 좋기는 한데 여러분의 도움 될 거예요. 이걸 쓰라고 하면. 오히려 쓰는 게 서술하시오면 수험생한테 더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키워드 채점을 할 것 같아요. 키워드 채점.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포기다 그러면 뭐다? 11월 30일 날은 노타리 타고 시장 간다. 이런 키워드 잡고 우리가 쓰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2양 제집하는 피해 면적 판정 기준은 뜨거나 묻히거나 수확이 불가능 같은 면적. 이 키워드 잡고 어정쩡하게 쓰셔도 어느 정도 점수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로넣기도 나올 수 있어요. 가로넣기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되실 듯 합니다. 271번 1페이지에 있는 13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약간 수정할 게 이제 공지를 해드렸습니다만 비농가 귀리에서요. 자부담 비율이 15%인데 20%로 좀 수정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논작물 품목액입니다. 각 농가는 보상한 손해로 조사한 결과이다. 해가지고 계약상하고 조사 내용 보고하겠습니까? 얘는 A 농가 거 계약상, 그 다음에 밑에 A 농가의 조사 내용, 또 B 농가의 계약상, B 농가의 조사 내용 이렇게 쪼개서 보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니까 한번 보실게요. 밀입니다. 자, 사고에 따른 겁니다. 각 농가는 실제 희냐 면적은 가입 면적과 동일하대요. 가입 면적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수확량이 600kg, 미보상이 10kg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자, 물으면 A 농가의 계약상과 조사 내용을 보고 A 농가에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의 명과 보험금 지급 사유, 그다음에 해당 보험금 사유. 자, 얘는 어떤 보험금 줄 것 같아요? 수확 감소됐나요? 그렇죠. A 농가의 평년 수확량이 1200kg고 수확량이 600kg니까 감소됐네요. 그랬으니까 이 집은 수확 감소 보험금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지급 사유. 지급 사유는 뭐예요?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했을 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험금까지 산정을 하겠네요. 그럼 피해율까지 계산해서 보험금 산정하시면 되겠죠. 이 집은 자, 평년 수확량이 1200kg, 수확량이 600kg고 미보상 비율이 10%니까 미보상 감수량은 60kg가 되네요. 그래서 1200-600-60 한 값을 나눈 게 1200으로 하면 피해율이 나오는 방식이고요. 자, 비농가 귀리입니다. 자부담 20%로 고치셨고요.
자, 경작불능입니다. 식물체 피해율 67%입니다. 귀리는 경작불능 때 식물체 피해율 몇 프로 이상, 65% 이상일 때는 경작불능 판정하고요. 산지 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다?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 어떤 보험금이에요? 경작불능 보험금이고요. 지급 거절 사유도 있죠. 산지 폐기하지 않을 때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거. 해당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그럼 얼마예요? 200만 원에 곱하기 자부담 비율 20%니까 0.4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80만 원 이렇게. C농가입니다. 매벼예요. 매벼 자부담 10%고요. 이양 직파불능 조사했습니다. 이양 직파불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양 한 개인이 7월 31일까지 가뭄으로 농지 전체를 이양 직파하지 못했대요. 그럼 지급하는 보험금 얼마다? 어떤 보험금이에요? 그렇죠. 이양 직파불능 보험금이고요. 보험금 얼마 줍니까? 보험 가입 금액의 15%입니다. 요거 기억 잘 하셔야 되고요. 15% 바뀌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사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농가 보세요. 제2양 재직파 조사 했습니다. D농가가 찰비어 농가고요. 자부담이 40%짜리네요. 자, 전 조사 시 피해 면적이 700제곱미터, 후 조사 시 묘가 부족하여 제2양을 하지 못하니 100제곱미터. 그럼 피해 면적 얼마예요? 600제곱미터네. 그럼 600 나누기, 자, D농가의 가입 면적이 3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600 나누기 3000 했으니까 면적 비율이 몇 프로예요? 20%. 근데 왜 자부담을 40% 줬어요? 헷갈리라고. 40% 이제 안 되니까 보험금 안 나가거나 이렇게 헷갈리라고. 얘는 뭐예요? 제2양 재집하는 면적 비율이 10% 초과되면 주죠. 이렇게 했으니까 이 집은 500만 원 곱하기 25% 곱하기 면적 비율 20%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농가 봐볼게요. 분질미. 자, 수학 불능조사 해봤습니다. 자, 수확량 조사 시 보상하는 손해로 벼의 재현율이 65%로 조사되고, 자, 재현율입니다. 재현율이 자 70% 미만이죠. 보통 일반적인 이렇게 매벼, 찰벼 같은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재현율 65% 미만으로 떨어질 때는 수학 불능이라고 하지만 분질미는 70% 미만으로 해서 수학 불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산지 폐기까지 했네요. 노타리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이 수학 불능 보험금이고요. 보험금은 300만 원에 15%니까 42%가 경작불능이고요. 거기다 플러스 15% 하니까 300만 원에 57% 지급하면 된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뒤에 답안 보시면 지급 사유란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에 있는 134번 문제입니다. 자, 얘도 별 4개네요. 자, 이 집도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지금은 벼 하나 갖고 15점짜리 문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 한 품목, 양파, 마늘 하나 갖고 15점짜리는 안 줘요. 밭작물에다 가면 마늘, 양파, 뭐 고구마 묶어가지고 3개 보험금 구하라고 5점, 5점, 5점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구조지, 뭐 양파 하나 갖고 감자 하나 갖고 15점 주고 그런 문제는 옛날 방식입니다. 예, 그때 공부하셨어야 돼요. 그렇죠? 15점 먹으려면. 근데 지금은 품목 하나에 많이 주면 5점 정도 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논작물, 밭작물 묶어가지고 세 문제를 내요. 하나도 5점씩 해서 15점짜리 묶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럼 논작물, 밭작물, 생산비 밭작물 3개 갖고 묶어서 5점, 5점, 5점 해갖고 15점짜리 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익숙해지시면. 대신 골고루 출제자 입장에서는 골고루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 사실 그게 궁금하시겠죠. 그랬으니까. 자, 이놈과 매벼고요. 가입 금액 300만 원 표준 수확량 나와 있습니다. 평년 수확량 나와 있고요. A농가 거 먼저 볼게요. 보상하는 손해로 조사한 결과 A농가는 수확량 조사를 수량 요소 조사를 했대요. 매벼입니다. 조사 수확 비율 60%, 표준 수확량 2,200kg, 피해 면적 비율이 8%. 여기서 이제 핵심 뭐예요? 피해 면적 비율이 핵심이네요. 왜냐하면 피해 면적 보정 개수 하죠. 그래서 이게 10% 미만이면 매우 경미 1.2예요. 그래서 1.2 지금 찾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미보상 비율 20%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수확량은 A농가는 2,200kg 곱하기 조사 수확 비율 0.6 곱하기 1.2 하시게 되면 이 집의 수확량 나오는 구조고요. 거기다 미보상 감시량은요. 위에 있는 평년 수확량 2,400kg 마이너스 방금 산정한 수확량을 공제하고 난 양의 곱하기 미보상 비율 20% 하게 되면 뭐다? 미보상 감시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A농가의 수확량, 폐율, 수확감소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단 미보상 감시량은 소수점 이하 절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집에 A농가 거는 수확량 어떻게 해요? 표준 수확량이죠. 그래서 표준 수확량 곱하기 조사 수확 비율 곱하기 피해 면적 보정 개수 하시게 되면 나옵니다. 수량 요소.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이 뭐예요? 이 값이 수확량이에요. 수확량.
그러면 수확량 하니까 평균 수확량 알고 수확량 하니까 미보상 함수량 산정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B론가 봐볼게요. 보리입니다. 보리. 자, 표본 조사를 했고요. 표본 간의 작물의 중량의 합계가 400g이고요. 미보상 비율 10%, 함수율은 사회평균 20%고요. 보리는 기준 함수율이 몇 프로? 13%입니다. 표본 구간 수는 4개이고요. 표본 구간 면적 내에 3파로 규격대를 사용했대요. 규격대. 그렇으면 규격대는 0.5 곱하기 0.5가 하나의 표본 구간의 면적이니까 0.5 곱하기 0.5 한 값을 곱하기 4 하시면 되겠네. 4개. 각 표본 구간의 면적은 모두 동일하고요. 자, 면적 조사 해봤습니다. 실제 경작 면적, 고사, 타작물, 기수학 면적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물음이 표본 구간의 유효 중량, 수확량, 피해율, 수확감소 보험금 산정의 각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단 표본 구간의 유효 중량은 뭐로 쓰세요? 킬로로 쓰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킬로. 그랬으니까 하고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도 킬로로 하되 소수점 셋째짜리까지만 산정하래. 뭐 반올림이란 말이 없어요. 킬로로 산정하고 그러면 킬로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표본 구간의 유효 중량입니다. 표본 구간의 유효 중량인데 이 문제에서 보니까 작물이 400kg니까 0.4kg 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표본 조사 있잖아요. 그랬으니까 1-0.07 또는 0.93 하시면 되고요. 함수율로 조정하시면 되는데 B농가는 보리니까 1 기준 함수율이 13%고요. 3회 평균 함수율이 20%네. 그래서 1 0.2 하시면 되는데 이때 나오는 게 소수점 셋째짜리까지만 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답안 한번 봐보실까요? 뒤에 답안은 275쪽에 있는데요. 0.342kg 나오네요. 0.342kg 나와요. 그러면 얘를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으로 바뀌셔야 되겠잖아요. 그랬으니까 여기는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 3파 재배라고 했고요. 표본 구간 수가 4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0.5 곱하기 0.5가 이게 기본이고요. 이런 놈 몇 개가 4개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1 적으면 돼요. 1 적으면. 그렇죠? 그러면 0.342. 그래서 답도 0.342kg per 미터 제곱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수확량은 어떻게 돼요? 0.332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 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단위면적 평년 수확량의 기타미 면적 했더니 수확량은 275쪽 답지 보시면 뭐예요? 2100 나누기 3000 곱하기 200에서 995kg가 이 집의 수확량이 된다는 구조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미보상 함수량을 다 산정할 거고요. 주의할 점은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조건 준 것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소수점이 나왔어. 미보상 함수량이 115.8kg 나왔어요. 근데 미보상 함수량에 대한 소수점 처리 아무 말이 없어요. 그 문제에서도 아니면 그 물음 소문제에서도 조건이 아무도 없으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게 소수점 한두 자리까지는 한 자리, 두 자리까지 나온 것들은요. 출제자들은 수험생을 당황시키기 위해서 그냥 조건 안 줘버려요. 그래서 115.8이다 하면 그냥 그대로 적용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아무리 조건만 없으면, 절사다, 반올림이다, 이 말이 없으면. 근데 어떤 것은 절사하냐면, 115.8712358 쭉 나온 거 있죠? 얘는 당연히 처리해줘야 돼요. 처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나왔는데 내가 정확하게 5번 계산이 들어오면 이게 나왔어요, 이게. 근데 처리 안 하란 말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때는 여러분들 이제 2200, 예. 2233에 이제 2233명의 꿈을 또. 근데 사람이 그러더만요. 이게 나 합격할 때는 많이 합격하면 좋아. 나 끝나고 다음 기수는 합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해요. 근데 소수점이 한 자리, 두 자리 나왔는데 아무 조건이 없다. 그럼 그대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실제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미보상 함수량이 소수점 첫째 나왔어요. 그대로 문제를 풀게 하는 그런 실제 기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행들이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출제를 이제 내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조건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C론가 봐볼게요. 수확량입니다. 분질미이고요. 분질미 기준 함수율 몇 프로예요? 14%입니다. 자, 조사 대상 면적의 작물 중량이 1400kg이고요. 그 다음 얘는 뭐다? 함수율만 조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1400kg, 이렇게. 1400kg, 이렇게 하고요. 곱하기 함수율이 1-0.14. 그 다음에 3회 평균의 함수율이 23%입니다. 그래서 0.23 하시게 되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뭐한다?
기타미 면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년 수확량에다가 나누기 실제 경작 면적 기타미 면적하면 이 집의 최종 수확량이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요 문제에서는 뭐다? 품종별로 기준함수를 알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정리해서 그램으로 산정을 하겠는지, 킬로그램으로 묻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잘 하시는지 한번 보는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은 277쪽에 있는 겁니다. 135번 문제. 조사료용 배업 품목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계약사항과 조사령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고요. 조사료용 배입니다. 자, 그러면 조사료용 배는 뭐하고 같이 연결해 갖고 가시냐면 사료용 옥수수하고 항상 같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사료용 옥수수하고. 똑같습니다.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은 딱 하나예요. 경작 불능보험금입니다. 언제 보험사고가 나야 돼요? 5월부터 8월까지 그 사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됩니다. 5월부터 8월까지. 뭘로 인해서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요. 뭐라고요? 식물체 폐율이 65% 이상일 때, 그러면서 뭐다? 산지 폐기해야 됩니다. 폐기 시에 뭘 준다? 경작불능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경작불능보험금은 얘는 뭐냐면 생산비 보장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생산비 보장.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보장 비율입니다. 그래서 가입금액 시험 문제 조건 줄 거고요. 보장 비율도 시험 문제 줄 거고요. 나머지 그 사고가 난 그 해당 월까지 내가 이 농비로 농사 비용 얼마 들어갔냐 그 한도 내에서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경과비율이에요. 곱하기 경과비율입니다. 경과비율인데 자 얘가 5월이면 뭐다 80%, 6월이면 85%, 7월이면 90%, 8월이면 100%인데 여기 6월에 사료용 옥수수 있죠. 옥수수는 얘는 80%입니다. 그래서 사료용 옥수수는 5월이나 6월에 똑같아요. 대신 날짜입니다. 5월 1일 날 사고 나든 5월 말일 날 사고 나든 똑같이 80%입니다. 날짜 뭡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해당 사고 발생 월만 잘 따지시면 됩니다. 월만. 몇 월 달이냐에 따라서 경과비율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 월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별 2개 간소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세요. 조사료용 배입니다. 300만 원이고요. 보장비율 45%. 5월 29일입니다. 그럼 여기에 5월 29일이 힌트예요. 5월 29일 경과비율 몇 프로? 80%만 써놓으시면 되겠죠. 식물지폐율 65%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300만 원 곱하기 보장비율 0.45 계약상에 있죠. 0.45 곱하기 경과비율 0.8 하면 되고요. 자, 비농가입니다. 6월 2일입니다. 6월 1일이니까 이거는 200만 원 곱하기 0.42 보장비율 0.42 곱하기 6월 달이니까 0.85 하시면 되고요. 8월 달입니다. 8월 달이기 때문에 300만 원 곱하기 0.4 보장비율 곱하기 1 하시면 보험금 산정합니다. 얘네들. 이렇게 하고 15점짜리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합격자가 7,500명 나와버리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막상 자격증을 땄어. 너무 많아. 울적한 얘기예요. 많으면 좋죠. 요즘은 착과수사 시즌입니다. 착과수, 그 다음에 과중조사, 복숭아 과중 있죠. 품종별로 수확식에 계속 그 한 가선에 품종이 5개 있잖아요. 5번 가야 돼. 일주일 간격 아니면 10일 간격으로 이렇게 계속 방문해서. 근데 그 사이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요즘 비 많이 왔죠. 예, 또 복숭아가 또 징하게 떨어집니다. 큰 놈이 떨어질까요? 작은 놈이 떨어질까요? 큰 놈이 떨어지죠. 중력에 의해서. 근데 큰 놈만 떨어져. 아직 수확기 도래되지 않은 것은 떨어지도 않아요. 잘 안 떨어져요. 큰 놈만 떨어지니까 막 조사하다가 막 복숭아한테 맞아가지고도 뭐 부상당하고 뭐 그런 경우 없습니다. 네, 그런 경우 없습니다. 떨어진 게 새는 거예요. 근데 복숭아는 그때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은 이 낙과수사를 어떻게 냈어요? 표본이 원칙이에요? 전수 원칙이에요? 네? 표본이 원칙이라 했죠. 왜 표본이 원칙이다? 과중이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품종으로 과중이 다르니까. 사과배 단감 떫은 가면요. 그렇죠. 전수가 원칙이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개수만 정확하게 세면 무게는 획일적이다. 똑같아요. 그냥 가입할 때 정해놨어요. 그래서 전수냐 표본이냐 이 차이입니다. 과중은 이 복숭아가 한 가선에 한 품종이 있으면은 과일 조사할 때는 표본주 3주에서 몇 개 땁니까? 최소
복숭아. 복숭아다. 복자. 60개 따자잖아요. 품종은 20개, 농지당 60개. 60개 답니다. 두 품종 있으면 품종은 20개, 농지당 60개. 내가 첫 번째 초생종 갔어. 몇 개 따야 하면 될 것 같아요. 20개. 아주 양심불량한 사람이에요. 뒤에 온 사람은 이제 죽이는 거예요. 40개 따야 되잖아요. 그래야 입력이 되니까. 그럼 이제 뒤에 온 사람 뭐예요? 앞 사람 누워서 보는 거지. 이름은 안 써져 있어. 근데 17 다음에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 때문에 내가 40개를 따는구나. 앞 사람에서 양심껏 30개 따줬으면 얼마나 땡큐다. 이런 거죠. 저는 웃자고 얘기고요. 136번 문제입니다. 278. 논작물입니다. 물음 1. 보험기간 내 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은 품목이에요. 보상 손해 발생했는데 수확량 조사 하지 않은 품목은 조사료용 표 외에는 없네요. 보니까. 수량 요소 조사 방법으로 수확량 조사를 할 수 있는 품목을 쓰라 했어요. 뭡니까? 그죠? 표밖에 없네. 표, 밀, 보리, 귀리 있는데. 3번. 살비어 또는 분재밀 품종에 대해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의 종류를 모두 쓰라 했어요. 그럼 표예요, 표. 그러니까 이양 직파불능보험금, 제양, 직파보험금, 그다음에 경작불능보험금, 수학감소보험금, 수학불능보험금. 표에 지급되는 보험금 많죠. 근데 이거 지금 뭡니까? 제양, 제직파보험금 주면은 오히려 이익일까요, 농민한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수확량 조사를 했더니 이 집이 제2양 제집합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인데 제2양으로 500만 원, 300만 원을 받았어요. 최고를 못 받고 300만 원 아니라 제2양으로 250만 원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제2양에 1,000만 원짜리면 제2양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최고 250만 원이 한도잖아요. 가입 금액 25%에 100% 하면 250만 원이니까. 그리고 수학감소 보험금으로 이 집이 차부담이 10%짜리라는 거예요. 90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이렇게도 있을 수 있어요. 총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1,150만 원. 가입 금액 초과했네. 원래 가입 금액 곱하기 차부담 비율을 했으면 900만 원이 한도인데 이거면 이때 900만 원에서 이거 빼고 난 나머지는 받나요? 아니면 이거 900만 원 다 받을 것 같아요? 다 받아요? 그래서 다 받으니까 물어봤겠죠, 제가. 다 받습니다. 왜냐면 얘는 이 계약자에게 유리한 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약자 주머니에 들어간 돈이 아니라 다시 제2양 하려고 농비에다가 들어가는 투입 비용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네. 계약자 주머니에 담는 건 이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 근데 오해를 하신 분들이 계셔서 하는 얘기예요. 이건 250에다 900이니까 완전히 노났네. 뭐가 노나요? 이 집은 자기 주머니 하나도 안 들어갔어. 이거 뭐예요? 다시 뭡니까? 이양기 돌리고 노타리 저하는 그 비용 다 들어갔거든요. 나한테는 주머니 하나도 없어. 근데 뭐 이걸 갖다 2개가 1,150만 원 받다고 하냐고요. 이건 전혀 계약자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4번 밀버리 귀리 품목에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 딱 2개 있죠. 경작불능보험금, 수학감소보험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경작불능만 보장하는 거 조사료용 표 있고요.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장하는 게 밭작물에서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사료용 옥수수 밭작물. 수학감소 밭작물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표본조사로 수확량 조사 시 표본간의 면적을 조사하는 품목을 모두 쓰시오 그렇네요. 표본간의 면적을 조사하는 품목. 뭐 있습니까? 표본간의 면적. 밭작물 중에서, 논작물 중에서. 표본간의 조사한가요? 표본간 면적 조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밀, 보리, 귀리. 다 표본간 면적 조사하네요. 안 하는 건 뭐예요? 조사령 표밖에 없네요. 수확량 조사 시 표본간의 면적을 조사하는 품목을 못 쓰라고 벼밀, 보리, 귀리네요. 그렇죠? 예. 수확량, 표본간 면적 조사하는 것은 벼밀, 보리, 귀리입니다. 6번 표본조사로 수확량 조사 시 385이랑 구분이 어려워. 규격태 사용하는 품목은 뭐다? 밀, 보리, 귀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고요. 280페이지에 있는 137번 문제. 자, 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그냥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알고 있으니까. 자, 이놈과 귀리입니다. 이제 얘는 품목 중요해요. 품목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놈과 귀리인데요. 자, 조사는 뭡니다? 보상하는 손해로 조사한 결과이며 각 공통. 실제 경작 면적과 가입 면적은 동일하래요. 2,000제곱미터고요. A놈과 보상한 손해로 수확량 조사를 실시했어요. 표본 조사를 했는데 표본간의 작물의 중량계는 250g. 표본간의 면적은 0.5제곱미터. 실제 경작 면적은 2,000 고사 면적, 기수학 타작물 미구성 면적이 0입니다. 그래서 조사고 2,000이네요.
미보상 비율 20%, 상해평균 함수율 22%일 때 물음 1 바로 봐봅니다. N과의 계약상을 조사해보고 해당 지급보험금 계산 과정과 값을 쓰라겠네요. 단 표본간의 유효중량은 그램으로 하고요. 표본간의 잘못된 유효중량도 그램으로 하되 소수점이야 절사, 피해율은 퍼센트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표본조사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지금 시험에서는 시험 문제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문제집이니까 한번 풀어보는 건데요. 이 집 보면 자 표본간의 유효중량이죠. 제일 먼저 유효중량, 표본간의 단위면적당 유효중량.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수확량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량, 피해율, 그 다음에 보험금 이 시스템으로 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표본간의 유효중량은 보니까 250g이네요. 근데 그램으로 하라 했으니까 250g 곱하기 0.93이고요. 기준함수율입니다. 이 집이 보니까 괴리입니다. 그래서 1-0.1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회 평균 함수율 봤습니다. 22%네요. 1-0.22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나온 이 값이 여기 답안에 걸면 208g은 제가 다 끊어버렸네요. 그럼 208g이고요. 여기도 뭘로 물었어요? 그램으로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8g 나누기 표본간의 면적인데 여기는 조건 좋습니다. 0.5라고 해서 0.5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얼마예요? 416이니까 416 per 미터 제곱이네요.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수확량은 뭐예요? 수확량은 이제부터는 수확량은 킬로로 환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416이니까 0.416 곱하기 조사된 면적 실제하고 똑같네요. 2000 이렇게. 끝. 얘 수확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미보상 함수량은 이제 평년 수확량에서 여기 산정된 이 수확량을 빼고 곱하기 미보상 비율 하시면 되고요. 수확량은 피해율은 평수미의 평년 수확량이 피해율이 되고요. 보험금은요. 보험 가입금에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비율. 이렇게 연습 많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노가 가볼게요. 이항 한계일인 7월 31일자 매벼입니다. 보상한 손해로 농지 전체입니다. 항상 이항 집하는요, 농지 전체 이항 집하를 못해야 됩니다. 하지 못하였음. 그래서 통상적인 이용을 어떻게 이항했다고 확인됐다. 이때 이항 집합을 보면 얼마 줄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B 봐보세요. B는 뭐 보험금 구하란 말도 없어요. 이 농지에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을 계산하려네요. 그렇으면 지급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이항 집합 불능보험금밖에 없고요. 보험 가입금액에 몇 프로 줍니까? 얘는 15%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 곱하기 15%에 30만 원 나가면 되는 거고요. C농가입니다. 사고일자 6월 2일입니다. 조사령 배니까 날짜 줘야 되겠죠. 그럼 6월 2일이니까 경과비율 85%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험기한의 보상선은 식물지 피해율 65%로 조사됐다. 산지 폐기 안 했고 계약자는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고 해당 농지의 보당 비율은 45%면 이 집에 경작불능보험금 지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은 경작불능보험금이 되고요. 100만 원 곱하기 0.45 곱하기 경과비율은 6월달이니까 0.85 하시면 되고요. D농가입니다. 찰변해요. 제2항 지집합니다. 보험기간 내 보상서로 피해 면적이 1000제곱미터로 조사됐으며 후 조사 시 피해 면적에 대해 제2항을 실시한 면적은 700이래요. 그럼 실시 안 한 면적 얼마예요? 30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면적 피해율은 700 나누기 이 집의 가입 면적이 실제는 똑같았으니까 2000 나누게 되니까 몇 프로 나옵니까? 35%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도 면적 피해율 10% 초과하기 때문에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만 원 곱하기 0.25, 25% 곱하기 면적 피해율 0.35 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이농가 분질미예요. 자, 분질미 보니까 이농가 봐보세요. 밑에 조사네요. 보상선으로 수확량 조사 시 배의 재현율이 68%입니다. 자, 70% 미만이면 얘는 인정한다 했잖아요. 수확불능으로 했고 계약자는 11월 30일까지 수확하지 않았다. 해당 농지는 경작불능 조사 결과 식물재 피해율은 35%로 조사했대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줄 수 있어요? 수확불능 줄 수 있습니까? 경작불능 줘야 됩니까? 그렇죠. 수확불능 주죠. 경작불능은 뭐다? 60% 이상이었을 때 경작불능 인정한다 했잖아요. 식물재 피해율이. 그때는 안 주는데 얘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도 200만 원 곱하기 자부담 비율이 0.2니까 얼마 줍니까? 100-20 하면 80 나누기 40% 거기다 플러스 15% 하니까 200만 원에 5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뭐 이런 구조이고요. 283페이지에 있는 138번 문제 봐보세요. 얘 이해 기출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5점짜리 아니고 한 3점짜리가 되는 문제죠. 이게. 3점짜리가 되는 문제 지금 보시면 볼게요. 자, 이거 그때는 또 쇼킹했습니다. 자, 수학감소 보장 찰배입니다. 품목에 사고가 접수된 농지의 수량요소 조사 방법에 의해 수확량 요사 결과가 다음과 같다. 다음 강물음에 답하세요. 수확량을 산정하세요. 수확량 산정하시면 됩니다. 자, 수확량 할 때는 뭐다? 표준 수확량의 조사 수확 비율 곱하기 피해 면적 보정 개수 곱하시면 되겠죠. 그때는 피해 보정 개수 없어서 옛날에는요. 어쨌든. 그래서 표준 수확량 2200kg니까 2200kg 곱하기 조사 수확 비율인데 지금 표본 포기의 이삭등수는 7점, 나달 점수가 10점이니까 17점이잖아요. 대신에 17점에서 구간의 최대 비율 적용하라고 써야되네요, 위에가. 그랬으니까 16에서 18이니까 70%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200kg 곱하기 0.7 곱하기 피해 면적 보증 개수는 아예 조건 좋습니다. 1. 됐죠? 그러면 수확량이 나오고 피해율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문제는 뭐, 이제, 이런 과거에, 우리 역사에 이런 문제도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84쪽에 139번 문제. 요것이 중요하다. 요것이. 요거는 이제 별 한 3개 정도 해놓고, 요것은 나는 이런 문제 나오면은 나는 잠자다가 푼다.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아니, 그냥 꿨어요. 근데 전화 받으면서 꿈꾸래. 예, 아까 뭐 저거 해달라는 거예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보고 있으면 웃은 거예요. 뭔 꿈을 실제 가치로 전화 받으면서 여보세요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요즘은 영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답하고 밀린 거 있으면 이제 또 전화를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모든 일이 그래요. 이제 공부하시니까 밤에 꿈꾸시면서도 계산하고 계실 거예요. 매분 잘 나오면서 몇 프로 나오고 착가수화식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시기는 또 그렇게 하시면서 또 견디시면서 넘어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왜 이럴까? 나 이거 꼭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그 공부에 있으면 그냥 푹 빠지셔서 하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입니다. 139번. 다음 계약상을 조사해보고 각 물음에 답하세요. 피해율은 퍼센트로 소수점 셋째 자로는 여기도 조건 좋네요. 수확량은 킬로그램으로 미보상 감소량은 킬로그램으로 해서 소수점이야 절사라고 조건 걸어 드렸습니다. 문제에 조건 많이 있어요. 문제에. 그러니까 문제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뭐요? 아니 보상하는 손해가 착가수화산에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도 뭐 내용도 없는데 포도에서 수확량 어떻게 구하라 하냐 이렇게 막 전화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문제가 있지 않냐고. 착가조사 전에 사고가 발생해서 조사한 내용이다. 그게 이미 사고 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안 읽으시는 거예요. 그냥 스쳐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꼼꼼히 보시면서 얘는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소량을 뺄 거냐 평년과 착과량용 큰 값 써서 감소량을 뺄 거냐 이것이 거기서 결정이 돼버렸고 이미. 근데 그걸 안 읽고 넘어가시다 보니까 헷갈리시게 되는 거예요. 꼼꼼하게 여기도 보니까 조건은 걸어줬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매벼고요. 가액금액 500만 원, 자부담이 20%입니다. 자, 평년수확량 2,400, 자, 표준수확량이 2,200kg고. 자, 조사 내용. 보상한 손해로 동일 농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입니다.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 다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는요. 나 모르겠다. 근데 물음 1, 2, 3, 4, 5번 봐보세요. 아니, 물음 1, 2, 3, 4를 봐보세요. 4번. 4개 있죠. 근데 물음 1, 위 계약상과 1, 조사 내용 1의 수량 요소죠. 보고 피해를 계산하시오. 나 모르겠어. 할 수 있겠죠? 그럼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물음 2. 자, 물음 2니까 표본조사죠. 나 모르겠어. 패스하시면 돼요. 패스하셔야지 모르는데. 근데 물음 3.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뭐예요? 전수조사에 그럼 나 알 것 같아. 그러면 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음 4는 뭐예요? 어차피 전수조사 것으로 보험금 나가잖아요. 그럼 어쨌든 3, 4번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3, 4번이니까 2개는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위에서 1, 2번에서 완전히 막 헤매면서 웜이 오면 뒤에는 알 것 같은데 뒤에 알아봤자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풀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있으면 요령껏 문제 답안을 작성하시라고요. 그러면 작은 점수로 일단 내가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거의 떨어진 분들이 뭐 0.5점, 1.6점 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3점, 4점이나 이걸 확보해 놓으면 뭐 100% 합격이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량 요소입니다. 자, 이삭수인데 1번 포기 이삭이 15이삭, 2번 18. 그럼 여기는 뭐다? 이 밑에다 바로 점수를 매기시면 되겠죠. 자, 1번은 몇 점?
1점, 2번은 2점, 3번은 1점, 4번은 2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나달 점수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이삭당 무슨 나달이에요? 완전 나달. 제가 말씀드렸죠. 탱글탱글한 놈. 그죠? 자, 51, 61, 71, 81, 81 미만입니다. 마지막에 81은 이상이고요. 자, 96입니다. 5점 됐죠? 47이니까 51 미만에 해당되니까 1점, 54, 2점, 58, 2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요. 이제 특공대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 양반이. 특수 요원이 와가지고, 자, 1번 이삭에, 예, 이삭의 나달수를 조사해요. 나달수. 근데 1, 2, 3, 4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 피해 나달. 사람 죽겠네. 그 다음에 완전 나달. 사람 죽겠네.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해놨어요. 자, 피해 나달 20개, 완전 나달 30개. 그 다음에 피해 나달 10개, 48개. 그 다음에 5개, 75개. 2개, 93개. 뭐 나올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때 점수 어떻게 매기십니까? 점수. 얘만 보실 거예요. 얘 비율로 이렇게 주잖아요. 비율로 또 한다. 비율. 왜냐면 비율 좋아하거든. 평균 좋아하잖아요. 얘 쳐다보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뭐 줬는데,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한 이삭을 뽑아가지고, 쭉쟁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뜯어버려요. 그리고 탱글탱글만 떼어서 세는 겁니다. 개수를. 그랬더니 30개, 48개 나왔다는 뜻이에요. 얘를 수학할 거 아니에요. 얘는 수학 못 할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 비율이에요. 이 점수가 수학 비율 점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면 우리는 얘는 쳐다보지도 말고 얘만 쓰는 겁니다. 얘만, 밑에 것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피해 면적 비율 20%니까 이제는 피해 면적 보존교수 몇이다? 1.1. 경미에 해당됩니다. 1.1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학량 어떻게 해요? 점수 합계 싹 해봤더니 총 16점 나오죠. 옆에 답 한번 봐보세요. 16점. 그죠? 16점이었고, 수학량은 표준 수학량 2,200kg. 곱하기, 지금 보니까, 여기 문제가 조사 수학 비율은 무르미래. 조사 비율은 해당 점수 구간의 최소 비율을 저희가 했어요. 그럼 61%입니다. 그래서 2,200에 0.61. 곱하기 피해 면적 보존 교수는 면적 비율 있죠. 피해 면적 비율. 예, 20%니까 10% 이상 30% 미만에 해당돼서 경미가 됩니다. 경미에서 1.1 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수학량이 얼마 나온다? 1476kg 나오는데 또 한 가지 염려돼서, 자,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는 뭐다? 얘만 쳐다볼 거다. 왜? 우리는 완전 나수고. 두 번째,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때 나온 게, 조사 수학 비율, 그 다음에, 그렇죠. 조사 수학 비율은 이렇게. 비율은 해당 점수 구간에 최소 비율에 뭐 3%를 더하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만 평가사 마음이거든요. 무조건 거기에 16점 나왔다 해서 61이나 70%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고현석에 봤을 때 여기는 65 주고 싶어. 그럼 조사 비율 65%로 쓰거든요, 제가. 그래서 혹시, 자, 이 정도 낼 정도라면 현장서 갈고 다닌 사람이야. 그잖아요. 이거 알잖아요, 지금. 쭉쟁이 있고 완전 다 알고 이렇게 구분할 정도 낸 사람이면, 자, 이게 최소 비율에다가 3%를 더하여 조사 수학 비율을 산정하시오라고 하면 뭐다? 그냥 최소 수학 비율이 몇 프로였어요? 61%잖아요. 그러다 3% 더하니까 얼마? 64%. 요거 쓰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랬으니까 이거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혹시 몰라서. 그냥 이렇게 되면, 아니,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권한이 10% 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피해율이 10%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펜 끝에서, 펜 끝에서. 여러분들이 조사서를 직접 현장에 작성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적 감정으로 계약자가 꼴보기 싫다. 그러면은 조사 수학 비율 70%. 70% 쓰면 계약자한테 유리해요? 보험회사가 유리해요? 조사 수학 비율이 많다는 거예요. 수학량이 많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보험회사 유리하고 계약자가 불리하겠죠. 계약자가 너무 이뻐 죽겠어. 그럼 몇 프로? 61%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적 감정으로 평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정하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한 4% 정도 줘야 될 것 같아. 주는 거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시죠? 그래서 10% 안에서 우리 손끝에서 많이 피해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자가 한 피해율과 평가사가 한 피해율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조사 내용 봐볼게요. 자, 1번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실제 개념 면적 고3에 쭉 나왔죠. 근데 표본 구간 면적이 5구간이고 내포의 길이가 70cm, 그다음에 포장액이 30cm입니다. 그럼 하나당 표본 구간 면적 얼마예요? 0.7 곱하기 0.3이고 이런 놈 몇 개 있다? 5개 있다. 자, 밑에 있는 작물의 중량은 다 합치시면 됩니다. 다 합치시면 돼요. 다 합치신 겁니다. 100g, 110g, 90g, 120g, 80g이에요. 그럼 얼마? 200, 그 다음에 300, 500g이네요. 그렇죠? 500g이니까 500g에다가 뭐다? 로스열 적용하시고 0.93 곱하시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얘는 매변이니까 0.22 나누기 1 마이너스 0.15로 하시게 되면 표본 구간의 유효 중량 나옵니다. 유효 중량. 그걸 갖다가 그 유효 중량을 표본 구간 위에 있는 건 면적으로 나누시게 되면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 표본 구간의 작물의 평균 함수율은 모두 동일한 22%라고 했습니다. 22%. 근데 이때요. 표본 조사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표본 구간을 지금 5건 조사했잖아요. 5건 조사해도 함수율이 몇 번 조사하면 3번만 조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구간마다 3번씩을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조사할 때 총 3번을 조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작물 조사하고 그리고 그대로 놔둡니다. 두 번째 거 이제 2번 표본이 아니라 3번 표본에서 또 함수율을 시로 채취하고 또 함수를 측정합니다. 그 세 번째 것도 측정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끝나고 나면 평균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기계가. 누르게 되면 3의 평균값이 푹 떠요. 그거 사진 찍고 조사서에 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수학량 계산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는 표본조사 때는요. 표본구간의 유효 중량 잘 계산하시고 표본구간의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 잘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는 조사 대상 면적의 작물의 중량이 1650kg인데 얘는 뭐다? 손실률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만? 함수율만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매변이니까 1650kg 곱하기 1-0.18 나누기 1-0.15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학량 바로 나오네요. 거기다가 플러스 기수학 면적이 있죠. 기수학은 뭐다? 전수 때는 표본에 없던 기수학이 전수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겠죠. 중간에 서울에 있는 딸내미가 올뱃살 먹고 싶다. 빨리 좀 수학 좀 해달라고 하면 뭐 300제곱미터가 아니라 3000평이라도 수학에다가 갖다 줘야죠. 아빠니까.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고 조사 수학 비율표는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나올 확률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조금 본인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당황스럽게 이렇게 주면 얘는 쳐다보지 않는다. 피해 나달은 또는 피해 나달 뭐 쭉정이로 아니면 강풍으로 여러분들 더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강풍으로 수정이 불량된 나달수 몇 개 준단 말이에요. 강풍이면 수정 안 될 수 있겠죠. 바람 불면 수술이 배동바지라고 딱 버려잡고 있을 때 바람 불면 수정이 안 되면 쭉정이 되겠죠. 쭉정이 된 나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강풍 들어가니까 워메오메 이렇게 무엇이 워메오메요. 이거 강풍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 우리는 뭐만 탱글탱글한 것만 쓴다고요. 이걸 수학할 거라니까. 얘 수학 안 한다 했잖아요. 수학할 수 없겠죠. 얘 수학하니까. 수학 비율 산정할 때 안 헷갈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조사 수학 비율에다가 플러스 1000원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반영해서 계산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바짝을 하겠습니다.